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추운 아침인데 그래도 워낙 추위에 떨어서 조금 살만합니다. 오늘 아침은요. 예,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2600을 찍으면서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2600에 대한 돌파 기대감이 있었는데 첫날부터 아주 기염을 토하면서 종가로는 물론 조금 부족했지만 장중에 2600을 찍으면서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이제 목표치는 어디냐? 코스피는 기대감들은 항상 빨리 가니까요. 다음은 2600 다음에 2700, 800 부르는 게 아니라 3000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코스닥은 1000선이나 이제 1100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들이 높습니다. 통상 이렇게 자릿수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600을 장중에 찍더라도 또 한동안 고민을 하고 치고받고 하다 올라가는데 이번에 워낙 기세가 좋아서 그런 고민이 크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종가는 2598로 끝났죠. 코스닥도 13포인트가 올라서 927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은 0.2% 정도 조금 밀리면서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예고를 하는데요. 미국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다우가 0.6%, 나스닥도 0.5%, 대략 좀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하락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다고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그동안의 상승을 좀 쉬어가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이 재료도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또 어떤 변수를 챙겨야 할까?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과거에도 최고가를 간 적이 있고 그랬지만 물론 기억이 잃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강했던 시장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최고치로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쉬어가도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에요. 어제 미증시가 빠졌으니까 네네. 오늘 시장에서 쉬어간다 이런 얘기들 또 나오겠지만 제가 최근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강세 마인드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지금 위험선호도 유지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 증시가 속도가 떨어져 있는 거지 꺾어내려야 될 증시가 절대 아니다. 지난번에 외국인 과세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시장이 빠지니까 거기에 빠진 이유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작년 8월에 이미 들었던 얘기인데 새삼스럽게 그거 가지고 이 시장을 빼는 걸 보면서 이거는 억지로 끌어다 쓴 하락 사유일 뿐이다. 이거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 자리예요. 그날이. 그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다들 무슨 생각할까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내지는 괜히 팔았네.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쓸데없는 표현이 꺼리거든요. 맞아요. 살걸, 팔걸. 근데 팩트는 사지도 못했고 팔지도 못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면서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긴 음봉과 긴 양봉이 번갈아 가면서 나왔었던 큰 변동성 구간이 최근 구간에서 봤을 때는 이건 누가 봐도 뽑아 올리는 장인데 코스닥 물론 여기 셀트리온 효과가 많이 어제도 장 초반에 거래소 쪽으로 분위기가 몰려가고 코스닥 분위기가 없었잖아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장 중반 이후에 셀트리온 이정산장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니까 코스닥이 이제 또 속도를 냈었던 건데 지금 양시장 모두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아닙니다. 강한 시장이고요. 어제 미증시 신고는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죠. 미 채권 10년물이 지금 2.7%가 넘었어요. 지금 2014년 이후 아마 최고치 금리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어제 시장에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한 2.4% 하다가 어제 갑자기 2.7% 갔으면 문제 생긴 거 맞죠? 근데 그 이전서부터 꾸준히 2.6%, 7%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제 뭐 2.7% 돌파하니까 오늘 뭐 미증시가 빠지니까 빠진 이유를 또 갖다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이제 금리 상승에 어쩌고 저쩌고를 붙여놓은 건데 어제 시장에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강한 시장 내에서 쉬어가는 대목에 나오는 코멘트에 불과한 거지. 그럼 금리가 올랐으니까 주식을 팔까요? 금리는 어제도 비쌌고 그제도 비쌌고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 가지고 뭐 강세 마인드를 내려놓는다? 그럼 어렵다는 거고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고점에 팔고 싶어서 그래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꺾이면 팔고 돌아 나오면 사고 그냥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사겠다라는 생각만 버리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좋은 증시고 만약에 시장이 부러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 대응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건 뭐 너무 올라갔으니까 좀 팔까요? 이거는 마치 내가 팔고 나면 시장이 빠질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먼저지 우리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점을 뭐 염두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뭐 누가 예전에는요 코스닥 배수가 뭐 7대1 거래소 사이즈 7배 시장 사이즈가 근데 요즘에는 5대1 막 이렇게 나와요. 코스닥이 예전 코스닥이 아니거든요. 거래 대금은 더 많은. 거래 대금은 뭐 요즘 난리가 났고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코스닥 지금 거래소 배수가 지금 5대1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셀트리온 한번 걷어내 볼까요? 셀트리온 걷어내면 이거 배수 훅 떨어집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나중에 셀트리온 거래소로 상장되고 나서 이전되고 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처리하면 거기 또 빠져나가요. 그쵸. 코스닥 시장에서. 그럼 상단 두 개가 훅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지금 상당 부분 녹아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코스닥 화랑인 거 인정하지만 셀트리온 효과 배제하고 보긴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어제 되게 중요한 이 코멘트가 장중에 나갔죠. 지금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 150 내에서 셀트리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24%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8% 정도 나오니까 둘만 합치면 30%가 넘어가 버려요. 두 종목 합치면 3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래소도 삼성전자 사이즈하고 하이닉스 사이즈 더하면 20%가 훌쩍 넘으니까요. 20% 중반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작년에 거래소 시장 막 쭉쭉 올라갈 때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네. 내 주식은 하나도 안 올랐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죠. 올해 들어 지금 이 코스닥 증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유는 다 알죠. KRX 300 인덱스가 이 3월서부터 아마 ETF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K200 레버리지, K200 ETF, 코스닥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렇게 추종하는 자금들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제 KRX 300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합당한 셀트리온 비중이 필요할 거고 또 어제 중요한 코멘트는 이 거래소 사업 계획에서 나갔죠. 8일 이전에 셀트리온 이전 심사 결과가 발표가 될 거다. 라는 부분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만기일에 이 K200에 편입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거래소가 해줬어요. 셀트리온은 아무 얘기 안 했고 거래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놓치면은 6월 편입이잖아요. 빠져나가는 거는 이 코스닥 150에서 먼저 빠져나가고 편입은 6월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 갭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제일 좋은 케이스는 빠져나가는 시점과 들어가는 시점, 코스닥 150에서 빠지는 것보다 이 K200의 추종값이 더 크기 때문에 3월 만기 때 딱 맞춰서 이 인덱스 스위칭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그 부분이 어제 거래소에서 힌트를 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제 영향을 미쳤고 그게 또 어제 코스닥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거고요. 코스닥은
코스닥이라고 쓰고 셀트리온이라고 읽는다? 뭐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거래소를 보기 위해서는 요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가 떨어져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안 되는 시장은요. 삼성전자 상대 강도가 떨어진 다음에 지수 탄성이 훅 죽어버리는 거. 이건 말 그대로 시장이 지금 안 먹히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대표 간판 타자가 지금 헛스윙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이 잘해줘. 팀이 연승을 예. 하고 있다라는 거는 팀이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잘 굴러가고 있는 시장이고 여기에 거포가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팀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림들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즘 삼성전자가 또 상대 강도를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팀에 대한 구단주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위 타선들이 골고루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한상 수익률을 봤을 때 물론 이 기세를 쭉 이어가는 이 업종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세를 쭉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고 지금 다 죽어 낮아빠진 자리에서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애들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팀 타율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한 포트에서 한 종목으로 몰지 않고 쭉 늘어뜨린 확산된 포트를 예. 끌고 가는 것처럼 전년도 증시는 삼성전자를 얼마만큼 들고 있냐가 수익률의 결정 변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얼마나 균형 잡힌 이 강세 마인드 유효 전략이 얼마나 이 포트에 반영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세 마인드 함부로 내려놓지 않는다. 어제 미증시 쉬었으니까 오늘 뭐 일부 뭐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 올라가는 시장에 그냥 눌림목일 뿐이다. 강세론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세 마인드 지속해 주셨습니다. 뭐 투자자들은 뭐 늘 오르던 내리던 좋은 고민이든 나쁜 고민이든 고민이 있기 마련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좀 올랐다고 팔고 지금 쳐다보는 분들도 지금 배 아프실 거고, 네, 못 사신 분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조정받으면 살까 하는데 조정이 안 오고, 그런 점에서 이제 강세 마인드를 이제 좀 용기를 좀 가질 때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 화요일인데요. 또 이번 주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수 기자회견도 오늘 현지 시간이니까 내일 우리쯤 알려지겠죠? 좀 체크해야 될 환율은 또 어떤지 몇 가지 좀 변수 좀 봐주세요. 일단 환율은 어제 미채권 수익률이 10년물이 2.10% 돌파하면서 달러가 한 0.4%대 강세가 나와서 최근에 제가 환율 얘기 많이 말씀드렸어요. 밑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 네. 원화의 상대 강도가 과격했던 원화의 강세 정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야밤 이 NDF 시장에서 5원대 플러스를 또 보여주면서 또 1,070원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 같아요. 1,050원을 깨고 내리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상당 부분 인식한 것 같고요. 달러가가 달러 인덱스 이제 90 밑으로 상당히 크게 또 하방을 만들어내기도 사실상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뭐예요?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내수를 먹고 사는 거 아니죠. 그래서 과격하게 떨어지는 원달러는 분명히 삼성전자의 약재인데 그런 부분들 쪽에서 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예. 뭐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쥐고 흔드는 거고 이 수익률 게임, 종목들의 수익률 게임들은 기관들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 따라가면 되는데 일단 방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이었나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이었나요? 외국인 선물이 변동성 요인에서 방향성 요인으로 바뀝니다라는 부분 어제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네, 예. 어제 얘기였나요? 예. 그 부분이 어제도 나왔어요. 같이 한번 보죠.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거래 비중은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가 올라왔을까요?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요즘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어요. 코스닥에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 이 거래 대금이 훅 뛰면서 이 거래 비중으로 봤을 때 개인들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신용도 늘고. 그렇죠. 예. 근데 여긴 앞은 현물단이고요. 네. 뒤는 선물단이에요. 날짜를 똑같이 넣어놨으니까 외국인 선물의 비교만 한번 해볼게요. 올해 들어가지고 외국인 현물은 배당락 이전까지는 내뱉는 수급이었고
배당락 이후서부터는 외국인들이 빨아들이는 수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물단으로 봤을 때 뭐 매도 나간 날을 좀처럼 찾기 어렵죠. 뭐 드문드문하게 파란색이 예. 있기는 합니다만 뭐 매도의 연속성을 찍은 날은 사실상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선물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파란색이 쭉 선물은 이게 많았는데요. 단위가 억 원이니까 예. 현물값 3천억, 4천억 들어가는데 선물로는 4천억, 5천억, 1조, 2천억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초반, 올해 들어서 초반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선물 쪽에서 굉장히 큰 폭의 매도 연속성을 보이죠. 그리고 나서 최근 모습을 또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또 매수 연속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소위 말해서 속도가 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덜어내야 되는 대표주가 삼성전자였고 채워내야 되는 대표주가 셀트리온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 떨어지는 이 방향성 논리 떨어지는 이 거래소 시장에 대해서 뭐 방향성 논리 떨어지면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요.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파생 시장은 이거 떨어지면은 변동성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변동성을 한번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하게 떨어진 외국인 거래 비중이 최근 이 현선물의 동반 개선을 통해서 다시 높아질 여지가 뭐 크게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원화의 상대 강도가 훅 떨어지면서 원화의 상대 강도가 훅 떨어지면서 삼성전자의 강도가 어느 정도 훼손을 받았는데 올해 들어서 달러가는 굉장히 하방을 크게 찍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우리 원달러는 추가적으로 하방을 찍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이전에 과격하게 발생된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되돌아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올라봐야 1,090원, 1,100원 요 정도 선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 예상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외국인들 수급이 큰 폭의 매도로 반전될 가능성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안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안 흔들리는 자리에서 흔들리는 이슈 찾아보라고 하면 딱 입밖에 없어요. 입으로 말해서 입으로 노이즈가 만들어지고 그 노이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빠지면은 또 과하게 끌어다 쓰는 하락 사유들을 굉장히 오버해서 해석하는 거. 이런 것밖에 노이즈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요한 이슈라고 본다면 이제 내일 저녁까지 해서 FOMC가 열려요. 말년병장 옐런이 진행하는 마지막 FOMC고요.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건 예. 네. 말년병장이니까 심상 건너뛰면 안 되죠. 말년에 조심히 네. 나가셔야지. 뭐 말년에 네. 또 지금 사이도 별로 좋지 않겠다. 네. 뭐 그냥 쓴소리 한번 나와서 시장이 뭐 충격을 받으면 그거는 하나의 변수거리가 될 네.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말년병장이 뭐 그냥 인생 종치는 거 아니면은 뭐 다음 그림을 생각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뭐 굉장히 좀 뭐 이 쇼킹한 뉴스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저녁 때 이제 이 신년연설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내용 발표를 할 텐데 지금 예산 확보된 거는 3천억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1조 달러 넘어서 지금 1조 7천억 달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에 그 파급 효과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붙일 거 다 붙이면 한 1조 7천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예산 확보된 건 3천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언변의 마술사 또 트럼프가 어떻게 또 풀어내는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분쟁을 만들고 네. 그걸 봉합하면서 나의 업적이요라고 얘기하는 굉장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연설에서도 혹시 모릅니다. 사업가적 마인드가 또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저녁 때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실적, 뭐 그 외에도 뭐 수많은 기업들이 이번 주에 본격적인 실적 발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강세 마인드 하에서는 찔리는 자리마다 그 노이즈 정도를 아마 시장이 해석하려고 들 거고요. 지금 현재 강세 마인드를 꺾어낼 만한 악재가 지금 당장 나올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지면 뭐 많이 올랐으니까 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이걸로 꺾지 않아 라는 강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전략 전반적인 그림은 강세 마인드 지속 얘기를 주셨고요. 구체적인 오늘장 전략 마무리해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질문. 포트폴리오 10개 가운데 2자리가 비었네요. 이건 언제 채우실 건가요? 예,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네. 코스닥 레버리지가 빠져 있는 자리는 제가 웬만하면은 그 자리를 갖다 낀다라고 말씀드리고 여의치 않아서 LGD라는 종목을 갖다 꼈어요. 지금 빈자리가 2개가 아니고 한 자리입니다. 아, 그런가요? 모비스는? 모비스 편출된 자리 한 자리 빈 거고. 그런가요? 예. 코스닥 레버리지를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하고 나서 LGD를 갖다 꼈으니까 좀 자리는 남은 자리는 그렇군요.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한 자리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갖다 낄 거고 아마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 결정되고 나서 코스닥에서 더 이상 탄생을 결정할 만한 이 이슈를 찾기 어려울 때 저는 좀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저는 진입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10종목 풀샷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 계속 끌고 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는 정리를 어떻게 하셨죠 오늘? 물고 늘어질 구간이니까 예. 오는 시장 빠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개의치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